미 합중국을 연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도 연방이라고 그러고 소련도 연방이라고 그러고 할 때 그 방자가 이 방자입니다. 그래서 방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제국을 뜻한다. 그리고 반만년 역사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1시간 반 정도로 축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처음 시간에 지명에 대한 얘기를 한자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들으셨을 아는데 특히 지명에 대한 한자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글자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다 해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텐데 먼저 바다 해자는 말 그대로 바다, 바닷물, 해양 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삼인해 같은 것처럼 사물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것도 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큰 강이나 호수도 그냥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해동포 이렇게 얘기하듯이 동서남북 방향을 얘기할 때도 서해, 동해, 남해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해에 속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해동성국이라고 그러는데 동양 이런 나라 또는 해외 여행 간다 그럴 때 해외가 뭐냐? 그러면 국외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바깥으로 여행 가는 걸 해외라고 하는데, 제일 해자 자체를 쓰는 지명이 해주입니다. 그래서 해주는 황해도의 주 목인데 큰 사람들 사는 중심지가 황해도에서 해주라고 하기도 하고, 황해도 자체를 해서도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바다 서쪽에 황해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쪽 방향을 전체적으로 황해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라는 지명도 우리 한국에도 있고 중국의 고전에도 있는데 여러 번 나오겠지만 한시, 그러니까 큰 한자,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한국을 최초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나라를 세운 사람 중에 한신이라고 있습니다. 한신이 회웅군의 왕이었습니다. 회웅군. 근데 회웅군이 나중에 동해군으로 바뀌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방이라고 하는 장량이 한국에 가가지고 창해군이라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핍박을 피해서 창해 낙원에, 그러니까 고려는 만리지국이고 조선도 만리지국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흑룡강이 태원하고 붙어 있다라는 거죠. 태원 위에가 흑룡강이고, 태원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기원이다 라고 해서 원점이다 라고 해서, 원점 중에서 가장 큰 원점이다 그래서 태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태원을 본으로 하고 있는 조선의 왕족이 있습니다. 조선 최초의 왕가가 태원 선우씨가 있습니다. 이 선우라는 거는 조선이라는 국호에서 선을 따오고 울릉도의 우상국을 봉지를 받았거든요. 그게 태원 위에거든요. 그래서 태원 선우씨가 조선 최초의 왕가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남해 영절은 뭐냐면 영파나 절강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래는 남경입니다. 그래서
남경의 옛날 이름이 강령인데 강령에서 영자를 따고 절강에서 절자를 따서 그 지역을 영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일 유명한 분이 우리 심청이 아시죠? 그죠? 심청이. 그 다음에 그 서시의 고소대. 그 다음에 거기 간산사. 거기 이 심청 황후입니다. 황후는 청송심씨다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의 유명한 삼별초를 소개를 했는데 거기가 소웅입니다. 소웅. 근데 소웅에서 그 성씨가 유래된 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장씨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장량이라든지 장고고라든지 장유, 장사성, 장학량, 최근 사람이죠. 한 장씨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오늘 크게 두 성씨가 있는데 태원성 씨하고 장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여태까지 이제 알게 모르게 우리가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주장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일제가 뿌려놓은 씨앗에 의해서 계속 그 진화를 했습니다. 식민사관이라는 게.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의 폐해를 제가 적시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 이 도표가 지금 위키백과에서 나온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역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군조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당군조선 배우는 게 뭐 있습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신화라 그러죠. 신화는 기록으로 인정 안 하는 걸 신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군조선 하면서 기원전 194년 그러니까 우리가 5천년 역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기록에도 없는 단군조선이 그 기원전 194년까지 했으니까 2000년밖에는 역사가 안 남아있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그 해방되자마자 48년에 단기를 썼었습니다. 그죠? 단기면 2333 기원전 그래서 최소한 4500년을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5000년 역사라고 했는데 벌써 2000년으로 줄여놨습니다. 이게 식민사관의 대표적인 반토막도 넘게 날아갔죠. 5분의 3이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역축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이제 증거를 대드릴 텐데 조선이나 고려는 만리지국인데 그 천리장성이라고 얘기하는 한반도에다가 다 구겨 넣었기 때문에 지금 강역이 그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죠? 10분의 1이 면적으로 계산하면 100분의 1로 줄은 겁니다. 강역이 100분의 1로 줄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국이었는데 우리 오랑캐 번자를 써가지고 번국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인데 지금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타율사상. 이게 제일 나쁜 겁니다. 정신을 좀먹는 거. 그래서 그 당쟁이나 당파성 논을 막 주장을 해서 우리나라는 자고 나면 단파 싸움으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근대화를 할 수 없는 나라다. 이런 식민사관을 심어 넣어서 그 식민지 노예론 내지는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이 도와줘서 조금 발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엉터리의 식민사관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부역조라고 해서 조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부모님이나. 그게 이제 일본 애들이 일선동조라고 해서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 놈하고 우리 조선 사람하고 조상이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주장을 해서 창씨개명도 강요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그것 중에서 오늘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끝내고 이것도 한번 도전해보는 강의를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물론 얘기를 다 합니다. 하지만 이 황부역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감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전 세계가 강대국, 그 대한제국 시기에 선진 12개국 정도가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폐하라고 다 인정을 하고 조약도 다 맺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역사학 교수나 선생님들은 대한제국은 제국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있는데도 이게 실제로 외국 그 책에도 전부 다 대한제국은 제국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제국의 반열에 다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도 우리 정작 자손들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식민사 간의 폐해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진시황도 진제국을 수립을 했는데 최초의 제국이죠. 중국 역사상. 기간이 잔존기간이 진제국은 15년입니다. 15년. 대한제국은 잔존기간이 13년입니다. 그래서 별 차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진시황도 진나라의 31대 왕입니다. 근데 이때 처음 황제가 됐을 뿐이죠. 대한제국의 고종도 26대입니다. 26대에서 황제라고, 황무제라고 자기가 본인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배웠냐면 대한제국은 그 명성황후라고 부르지 않는 놈들도 있습니다. 일본 애들이 가르쳐준 건데 그 명성황후는 제국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민비라고 해야 된다. 이런 왜 토해족들도 있죠. 요새 유행하는 거 토착 외구들. 근데 이 광무제 전에 대한제국은 대한제국 전에 이미 제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우리 맨날 아는 거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근데 이제 집을 다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린다. 그죠? 그 다음에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굉장히 갭이 차이가 커 보이죠. 그죠? 근데 정확하게 보면 가도 나라입니다. 그래서 나라 가짜입니다. 나라 가짜. 그러니까 우리 한문사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일본어 한문사전에는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라 가짜를 제대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의 그 중간 단위의 그 봉건 국가를 다이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명가라고 해서 큰 가가 다이묘인데 이 다이묘가 상당히 큰 국가입니다. 일본에서는. 그죠? 한 서너 개밖에 안 치워줍니다. 일본 전체에서. 그 다음에 베트남의 우무엔가라고 있습니다. 완짠데요. 이 우무엔가는
1800년도 정도에 나라를 베트남을 통일을 하고 창씨개명을 전 국민한테 완씨로 다 바꿔라. 나라 전체가. 그래서 베트남 위키를 쳐보면 베트남 역사에서 아예 나라 이름이 완가라고 나라 이름을 써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 가면 인구의 절반이 완씨입니다. 어? 대통령에서부터 저기 그 여염집의 아줌마까지 전부 완씨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호지명이도 완씨입니다. 본성이 완씨입니다. 그때는 뭐 나라에서 억지로 창씨개명을 시켰기 때문에 전부 완씨로 바꾼 거죠. 지금은 다 원래 회복할 사람들은 다 했는데 대부분의 그 국민들은 원래 성도 없었기 때문에 다 그냥 계속 완씨를 쓰다 보니까 지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완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국대전 아시죠? 그 조선시대 때 그 주된 법전인데 경륜하는 거고 경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은 이제 나라 국자죠. 그 다음에 큰 대전인데 여기서 그 주의